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손을 넘다. 오늘 또 교수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북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 이행 방안을 담은 자발적 국가 보고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배경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 9월에 76차 유엔 총회에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2개 이행 지표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선포하고 2030년까지 유엔 회원국 모두가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이 지난 13일이에요. 7월 13일 유엔 기구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 이행 방안을 담은 자발적 국가 리뷰, 국가 보고서를 처음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북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목표와 지표들은 필요한 국가 조사 결과, 국제 관행에 따른 평가, 그리고 5개년 계획에 의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갱신될 것이다. 이런 전제를 달고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보도를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요 자료까지 원문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영어 원문입니다만 다 보실 수 있고요. 조만간 아마 번역본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오늘 방송 그 보시면서 또 보고서를 좀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건요. 이 보고서가 거의 처음이라고 북의 경제 현황 그리고 통계, 경제 발전 전망 계획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인데요. 이 제출 자체가 상당히 놀랍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딱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총괄적인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옛날 때 제가 다 가봤는데 제일 없는 것이 통계입니다. 숫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경제적인 데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 봐도 어디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념을 앞세우고 그냥 이념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는 이 정격적으로 통계에 관심을 가지고 또 통계 중에도 외부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평균 소득이다 이러면 미국 달러 번호로 다 했어요. 그만큼 국제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보편타당성 있는 국가로서 정부로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순수한 욕망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어느 정도는 성공할 거고 차질이 또 생기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표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과 북에서 보는 것과 같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외부 거를 사용하는데도 주석을 붙여가지고 사용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또 항의를 할 겁니다. 예컨대 1인당 평균 소득이라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1300 얼마야 나왔고 1900 얼마 어디 말도 있고 그런데 1300 얼마라 그러면 그걸 GNP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GNP를 계산하는 방법도 미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수입을 또 재산을 그걸 또 세금 이런 데 기반해서 전부 다 보태가지고 그걸 국민 총소득이라고 보느냐 아니면은 수입을 그렇게 보느냐 이게 이제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럼 수입이 없다고 해서 국가 재산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자본주의 국가에 지표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이론적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부닥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00불이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3만 불이나 될 거예요. 그만큼 많은데 그러면 그게 무슨 50분의 1이다. 이래 되거든. 그래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 잘못했는 게 그때 우리는 북보다 GNP 1인 소득률이
50배나 더 많다. 따라서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 북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북에서는. 북에서는 경제의 질을 보지 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의 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분배의 정의가 경제의 질에 제일 중요하다고 북에서 생각합니다.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질이 좋은 경제다 이거예요. 평균 양을 가지고 체제의 경제적인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배의 정의를 중요한 경제 활동의 척도로 보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그 이념 자체가 평등 위에서 만들었고 평등한 사회를 경제적인 분포를 만들려고 하니까 수가 높게 나타나지요.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앞으로 자꾸 나올 겁니다. 지표가 나오면 풋노트를 붙여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혹은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논쟁이 생기고 토론이 생기죠. 국내도 토론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북에하고 남에서 그 지표를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됩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저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북의 현황과 계획 전망에 대해서 실질적인 상황 자체를 담아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는데 이거를 자꾸 비교의 자료로 예. 남이 뭐 우위에 따라 한 대북 우월주의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겠네요. 그게 않기를 바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경제적인 지표로 북에서 발표한 것이 소득이 낮다고 해서 그만큼 못 사는 건 아니고 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도 그걸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논쟁이 많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 이어서 그 말씀하셨던 통계 관련 얘기인데요. 그 또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북이 그 관련 이제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까지 했네요. 이번 2030 의제 이행을 위해서 관련 부처 및 기관 대표를 포함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국가 태스크포스 NTF를 구성하고 여기에 내각 부총리 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요. 중앙통계국 부국장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 관련 요 이행 기구까지 꾸렸다는 거예요. 박정근 국가기획위원장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전 세계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전염병 예방 캠페인을 자체 자원과 기술, 내부 역량을 최적화해 강화한다.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개선과 국가 수준에서 통일적 통계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 발표하면서요. 이 중에서 저는 이제 관심 가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계 자료 수집 분석 능력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국가 수준에서 통일적 통계 체제 강화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국제 표준 지표와 방법론이 앞으로 널리 채택될 거다. 북의 이 통계를 위해서. 그래서 국제 표준 비표와 방법론이 채택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네요. 국제 통계 평가 기준을 도입하겠다 이런 걸로. 통계를 중심으로 대화가 가능하죠. 국제적인 협상도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북에서 나오는 통계 별로 없었지만 전부 다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엔에 제출했고 유엔에서 받아들였으면 그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통계를 수집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북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가 그렇게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엔도 내가 자발적으로 발표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 평가 유엔에서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렵게 됐지만 북으로서는 보통 나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어간에 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수치화, 숫자화
수의 경제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숫자를 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 통계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김정은 시대의 특징인가 아니면 오래된 과제가 이번에 좀 발현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된 거죠. 통계가 다 있는데 통계를 이제 신빙성이 있는 통계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북에서는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도 좀 갈고 또 기구도 만들고 타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하는 방법 그 틀을 그대로 많이 모방해가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무덤 놓고 신빙만 하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신빙하지 않기 위해는 신빙 못하겠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남쪽이나 외국에서 북한에 내는 통계 자료를 의심하기 전에 의심하는 근거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또 이제 그 내용에서 중요한 대목은요.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는 각 부처, 기관, 인민정권, 연구기관, 시민사회에 전파되어서 현 주소와 과제, 북한 경제의 현 주소와 과제, 추진 방향을 알리고 관련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재조정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그 전체적인 이 경제 현황을 수시로 그 각 인민들 그리고 각 정부 기관에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계속 재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북이 이제 국제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했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양자 간에 다자 간에 우리가 교류도 하고 회담도 하고 하겠다 하는 그거는 진심인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는 일정한 정도에서 제재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제재가 있는 한 외국에서 들어가서 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하는 것이 제재를 하루라도 빨리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며칠 전에 통일연구원에서 요 관련 분석 시리즈를 지금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권장하는 것이 정부 측에다가 권장하는 것이 북이 이렇게 부문별로 각자 이제 부족한 부분 또 발전 계획을 쭉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서 협력 사업의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근본적으로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그 북의 대외 정책 이념이 자주 평화 친선 아닙니까? 이러한 북한의 예, 대외 정책 기조하고 부합되는 걸로 보십니까? 그럼 틀림없이 부합돼야지 부합 안 되면은 진전이 안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북에서 혁명적으로 지금 다 바꾼다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도 경제도 계획적으로 다 했는데 무슨 원칙에서 했느냐? 독립재산제라 그래서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경제적인 재산을 다 계산을 해서 국가에 보고를 합니다. 그 제도는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는 업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부풀어 가지고 국가에 보고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에서 그런 거는 엄벌을 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독립재산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시행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결국은 무역이나 대외 경제로 나갈 가능성이 모든 것이 글로 지금 나갑니다. 나가면은 양자 간에 혹은 다자 간에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고 무역법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외국하고 흥정하고 무슨 타협하는데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역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북에서는 이거는 목적을 이뤄내는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성은 둘째 추구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양자 간에 다자 간에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건 이제 북에서는 상당히 큰 도전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해낼 겁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요 북의 노선 자체를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연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북의 이제 경제 노선은 자력갱생, 자립경제 노선 아닙니까? 그 노선하고 지금 그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것을 포함한 그 보고서 제출 요 노선하고 배치되는 것인지 부합되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저기서 자립 그러고 자주 그러는데 그걸 문자로 생각해 가지고 배 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자립이라고 그럴 때 스스로가 말하자면 그 이니셔티브 그런 선제권을 행사하자 이거지 그거 없이 따라가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다 자립이다 하는 것도 외국과 무슨 그 무역을 하고 협상하는데 반대되는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더구나 중국과 관계를 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될 거고 중국은 지금 지방 분권제 비슷하게 경제적으로 되어 가지고 각 성에서 외국 무역 활동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은 지금 식량난 문제는 동북 3성과 직접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수입 하나도 안 하고 외부의 의존 하나도 안 하는 법은 아닙니다. 질질 따라가지 말고 주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도록 만들자. 이게 중요함. 주려고 하면 우리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중국이면 중국 여러 성에 뭘 주겠느냐 하는 거를 지금 뭐 벌써 말이 뭐 광물 같은 거 지금 얘기가 많죠. 그래서 광물도 있고 또 과학기술도 있고 자기들이 내놓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정보 인포메이션 이런 사이버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경제성이 있도록 이제 이용 가치를 높이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 항목인데요. 그 통일부가 이 보고서 관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실태에 대한 이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 개발을 해 나가고자 하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평가 입장을 냈네요. 자, 이미 전부터 뭐 북에 대해서 잘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이 부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요 보고서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위에서 좀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내부 경제 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보는데 그게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이번 보고서 제출이 북의 대외 전략의 변화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외국의 다자나 양자나 이런 교류 협력을 하는데 국내하고 직접 연결을 시키고 국내 경제 요소가 직접 관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이라 하지만은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지방 분권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사회주의 경제를 더 원숙하고 더 발전되게 만들겠다. 이 말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방법으로 무역도 하고 다져가네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사유재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중국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입니다.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북한의 노동당과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북한이 이와 같은 좀 혁신적인 발전에 의해서 북한 제도가 변한다든가 더욱 자유재산이나 자본주의나 이런 방향으로 변한다든가 혹은 체제가 붕괴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걸 제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 당국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더 좋은 사회주의로 만들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남이나 외부에서 미국 같은 데서 잘못 읽고 하면은 아무 다른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연동해 가지고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드디어 북의 공식 통계가 이 국제사회로 나오는구나라고 그 긍정적으로 평가했을까? 아니면은 위협으로 느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정부 언론에서는 북의 폐쇄성을 주로 선전을 해왔단 말이죠. 폐쇄 국가라고.
근데 이번 보고서 제출을 보면 북한의 폐쇄성이 아니라 북한을 봉쇄해온 힘 자체가 약화된 결과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좀 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자로 생각합니다. 후자로 생각하는 것이 봉쇄를 하고 하는 것은 냉전 때도 봉쇄를 많이 했고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제재를 많이 가해도 아무 효과가 안 났거든. 제재의 결과가 어디 자본주의화 됩니까? 체제가 붕괴됩니까? 하나도 변화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방법으로 해가지고 붕괴를 더 종용하는 그게 된다고 미국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재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활동을 많이 하고 국제관계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제재를 현실적으로 무시하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 두 나라나 여러 나라들 관계를 해도 나라들의 국익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나라들의 국익과 북한의 국익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조화가 돼가지고 경제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건 굉장히 미국도 바이든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뭐 장사하는 거, 또 북하고 장사하는 건 국가와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을 가진 회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앞으로 북에 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이렇게 변화되리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당장 최근에 보니까 멕시코 정부가 북이랑 경제 교류를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더라고요. 그럼 두고 보세요. 줄줄이 써가지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또 중국이나 들어가는 데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서는 원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원유의 큰 탱크를 남포 바다에 세워놓고 거기에 뭐 원유를 개발한다는 소문도 나고 이런데 북한이 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원유를 만약에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적으로 좋아지죠. 그러나 또 북한은 원유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세계 여론을 자기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게 오일이 나오더라도 기름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여기저기 그냥 판매하는 그런 정책을 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원유 얘기는 막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주제라서 나중에 예. 좀 더 그 별도의 주제로 담아서 좀 얘기하면 좋겠고요. 오늘 북의 이제 그 국가 발전 보고서 관련한 첫 이야기를 나눠 들었는데요. 아마 이 관련해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그 공식 국가 차원에서 제출되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되면 추가로 좀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제가 교육가로서 자꾸 이런 게 생기면은 북한에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이념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또 과학 교육 또 통계적으로 뭐 사물을 보는 교육이 틀림없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걸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